1994년 7월 8일 새벽 2시 북한 평양의 비밀주석궁에서 거대한 역사의 바퀴가 멈추어 섰습니다. 북한을 46년간 철권 통치하던 김일성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입니다. 당시 한반도는 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단 2주 앞두고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주석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한민국 전역에는 최고 수준의 군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민들은 다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경제적 충격은 훨씬 더 가혹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공산 진영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최악의 고립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공장들은 자금과 원자재가 없어 가동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정권의 버팀목이었던 식량 배급제는 이미 붕괴 직전의 임계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홍수와 혹독한 가뭄이 한반도 북쪽 전역을 연이어 강타했습니다. 훗날 수십만 명의 아사자를 낸 현대사 최악의 비극,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도 북한의 권력 승계는 대단히 정교하게 작동했습니다. 김일성이 생전에 이미 20년에 걸쳐 아들 김정일에게 군부와 당의 핵심 권력을 이양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도전하려던 군부의 반발이나 은밀한 권력 암투는 철저하게 통제되고 압살당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슬픔과 공포 속에서 김정일 중심의 2대 세습체제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무너지지 않고 비정상적인 독재체제를 유지하며 21세기 현대사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김정일은 권력을 잡자마자 국가의 모든 자원을 군대에 올인하는 성군 정치를 선포했습니다.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처참한 와중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하고도 극단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외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질극을 벌이듯 한반도의 핵위기를 상시적으로 고조시켰습니다. 결국 남한과 북한은 공고한 적대적 공종관계를 형성하며 분단을 포착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젊은 청년들은 군대라는 의무 속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절을 바쳐야 했습니다. 휴전선의 철책선은 갈수록 더 단단해졌고 통일은 점점 더 불가능한 미래처럼 변해갔습니다. 김정일의 뒤를 이은 김정은의 3대 세습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분단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묘한 병영국가이자 핵 보유 정권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오늘날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있는 실제 역사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비밀 기록을 깊이 파헤쳐보면 역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었던 틈새가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사망했을 당시 김정일의 권력 기반이 완벽하게 안전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 군부 내부에서는 세습에 반대하는 고위 장령들의 은밀한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도 동구권 공산 정권의 몰락을 보며 체제의 미래에 회의를 느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민심 또한 극도의 식량난으로 인해 폭발 직전의 위험한 임계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가설이 시작됩니다. 만약 김일성 사망 직후 권력 공백을 틈타 개혁 성향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거나 식량 배급 중단에 분노한 북한 주민들이 전국적인 대규모 민중봉기를 일으켜 세습이 좌절되었다면 어땠을까요? 1994년 말 북한 정권이 내부 충격으로 완전히 무너지자 분단 이후 최초로 휴전선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한 북한 영토와 난민을 마주하는 급진적 흡수 통일을 맞이합니다. 초기 상황은 경제 마비와 난민 이동으로 인해 독일 통일을 뛰어넘는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었습니다. 국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90년대 중반 한국 경제는 초인플레이션과 대공황의 위기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가혹하고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남북대치로 공중에 사라지던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전면 절감되어 첨단 기술과 복지에 재투자되고 남한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자본이 북한의 지하자원 및 노동력과 결합해 경제 용광로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바다로 가로막힌 섬이 아니라 서울역을 출발해 유라시아 대륙으로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철도의 주인이 되는 미래. 세계 5위권의 초강대국이자 G7의 핵심 멤버로 우뚝 선 통일 대한민국의 웅장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1994년 그 뜨거웠던 여름의 갈림길, 만약 북한 체제가 그대로 무너졌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떠난 상상의 역사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